서울이랑 지방은 1월, 경기도랑 인천은 1월 자금 접수 시작합니다. 접수는 바로 여기에서 하고요. 언제 접수하는지, 2026년 자금별 핵심 포인트가 뭔지, 어떤 기업이 어느 자금을 노려야 되는지, 어떻게 접수하는지 전부 다 원테이크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주세요. 자, 대표님들, 드디어 중소기업 대상 2026년 정책자금 공고가 떴습니다. 지역별로 자금 접수일이 다른데 단 이틀 동안 접수를 받고요. 선착순은 아니고 접수 기간 동안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하는 시간대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1월처럼 연초에 자금 접수자가 정말 많이 몰릴 때는 렉도 심하고 홈페이지 들어가도 튕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시간이 조금 여유로울 때 자금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접수는 바로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인용 공동인증서, 기업용 공동인증서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미리 은행에서 발급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최종 제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랑 지방은 1월 5일부터 1월 6일까지, 경기도랑 인천은 1월 6일부터 1월 7일까지 각각 이틀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자금에 해당되는지 자금별로도 봐야겠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은 총 6개의 축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 신성장 기반 자금, 제도약 지원 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밸류체인 안정화 자금. 벌써부터 머리가 참 아프죠. 요건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영상 1시간 지나도 안 끝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핵심적인 거, 많이들 해당되시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오늘 설명드리는 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지만 곧 일주일 내로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도 뜰 겁니다. 뜨자마자 제가 바로 빠르게 정리해서 안내 드릴 겁니다. 소상공인 자금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서비스 꼭 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인데요. 이 자금에서 보는 핵심은 창업 그리고 기술 기반 사업입니다. 창업한 지 7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창업 기반 지원 자금, 특허나 정부 R&D, 연구소, 기술 이전 이런 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대표 중에서 예비 창업자이거나 창업한 지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청년 대표님이라면 청년 전용 창업 기반 자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금 기준 창업 기반 자금 같은 경우는 연간 5억 원까지 자금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청년 전용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2.5%로 최대 2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 이 영상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해당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시장 진출 자금인데요.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자금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되는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수출이 10만 불 미만이다. 그러면 내수 수출 기반 자금 하시면 되고, 수출 실적이 10만 불 이상이다. 그럴 경우엔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정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직간접 수출을 내가 하고 있다면 수출 실적 증명서 다 준비하셔서 자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성장 기반 자금인데요. 업력이 7년 이상이 된 중소기업, 투자 수요가 크고 중견기업으로 도약 가능한 중기업 대상, 신생에너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제조 쪽 기업이나 스마트 공장, ICT 기반 자동화 시설 도입 기업, 이런 정도의 요건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해당 자금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들은 특히 운전자금보다는 시설자금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초기 가동비 정도만 허용을 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조업이나 뿌리산업,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이런 식으로 중점 지원 분야가 따로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업체마다 전부 다 상황과 조건, 해당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머리가 더 지끈지끈 아파올 건데요. 사실 들어도 잘 모르겠고 내가 이 정책자금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궁금하신 대표님들이라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빠르게 연락드려서 내년 정책자금 바로 진행 가능한지 여부 판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도약 지원 자금인데요. 이 자금은 정부 입장에서 지금 이 기업이 현재 사업은 많이 힘들어졌지만 방향만 바꾸면 다시 일어설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사실 과거 성적표보다 앞으로의 사업이 정말 중요한데요. 앞으로의 선택 자체가 업종 전환, 신사업 추가, 구조 개선, 재창업, 이러한 방향 전환이 있다면 심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금의 경우 부채 비율을 보는 것도 좀 적고 한기 기업에 해당이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재무상태표가 좀 안 좋거나 부채가 좀 많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심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긴급경영 안정자금인데요. 이 자금은 이름 그대로 긴급적으로 경영 애로사항이 발생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가 그냥 장사가 안 되는 기업 이게 아니고 외부 요인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 대상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띄워드리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체가 이 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금은 왜 힘들어졌는지, 왜 타격을 입었는지가 좀 명확해야 되고 증빙 자료로도 설명을 반드시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밸류체인 안정화 자금인데, 사업은 잘 돌아가는데 현금 흐름이 잠시 좀 막힌 기업 대상으로 하는 자금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해당이 됩니다. 거래처는 좋은데 납품은 했는데 돈이 늦게 들어오는 기업, 이런 경우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에는 매출채권 팩토링,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같은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상 매출금, 발주서를 기준으로 돈을 먼저 당겨 쓸 수 있게 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책자금 진행할 때 신용점수가 높으면 좋겠지만 신용점수가 좋지 않더라도 거래처가 탄탄하다면 오히려 일반 정책자금 대출보다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체 구조랑 대표님 회사가 어느 자금을 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책자금은 타이밍, 그리고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신 내용 기준으로 내가 어디에 얼만큼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상담폰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릴 거고요.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1:1 무료 피드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정부 지원 사업, 정책자금 모든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내용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카톡 채널 모든 곳에서 대표님께 유의미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번엔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LI 파트너스 여팀장 여바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